네, 주지하시는 바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2차 전지 쪽도 아마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진단을 좀 해보는 코너를 마련했고요.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유화 신소재까지 커버하고 있는 이한나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타이틀 나갔습니다. 1분기 K배터리 실적 전망 이렇게 나갔으니까 다음 주 배터리 3사들 실적이 나오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네,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잠정 실적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는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2,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EV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 이슈 같은 경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테슬라 원통형 수요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원통형 수요도 올라오고 그리고 저희 소형 IT 쪽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호황이었었기 때문에 소형 전지하고 테슬라 이제 원통형 수요 증가로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실적이라는 거는 예상보다는 소스가 그렇죠. 적은 거.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회를 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유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정유 부분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는데 문제는 배터리로 사실 주가가 많이 가다 보니까 배터리 쪽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이 최근에 이제는 가동률이 조금 축소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워낙 이제는 계속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적자가 좀 지속이 되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상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MW 젠5 쪽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은 그냥 고만고만하다. 네. 그렇죠. 셀 기업들이 아무래도 네. LG 엔솔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고. 자, 전기차 배터리 이 공급망 우려? 이 K 배터리는 어떤 타격을 주게 되나? 이런 무슨 주제가 나왔는데. 네, 중국 때문에? 중국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시들 많이 폐쇄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그쪽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지금 배터리 원료부터 그리고 저희 가공에 대한 부분들까지 많이 공급을 받아요. 거의 네. 생태계의 80% 이상을 공급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셀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동률이 축소가 되면서 그럼 결국에는 적자폭이 또 확대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는 이제 소재 기업들이 떠안아야 될 원재료 부분들을 셀이나 이제 완성차 쪽에서 많이 떠안다 보니까 이런 실적 우려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재고적인 측면에서는 비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스럽지는 않지만 이게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외형도 마찬가지고 이익 측면에서도 좀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소재 공급망 교란인데 그래서 이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11조? 이게 통으로 뜨는 건지 아니면 지분 참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CATL도 인도네시아 니켈에 관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니켈의 대부분의 생태계가 러시아하고 러시아 관련국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 제재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좀 눈길을 돌리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참 보면 중국은 사실 리튬부터 코발트 이런 부분들은 80% 이상을 본인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분도 대부분 다른 해외 광산에 대한 지분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니켈만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근데 니켈마저도 이제는 생태계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중국 쪽에서 니켈까지 투자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배터리 쪽에 대한 앞단의 전방 생태계가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광산도 없는 상태고 가공 기술도 아직까지는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같은 소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 셀메이커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좀 원료부터 그리고 이제 가공에 대한 생태계 확보가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자원을 좀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저거 좀 설명 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LG 화학대부터 정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왔습니다. 네.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럽, 폴란드 쪽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저쪽은 이제 니켈 들어가는 쪽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공장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이런 상태인데 저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네요. 저거 네. 인도네시아만 저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공장, 중국에 있는 공장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있는 저 부분마저도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쪽에서 만약에 니켈 광산이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원재료 확보가 좀 활발해질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한 에너지 엔솔하고 SK온하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으로 유력하게 이게 되는 모양인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자재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의 건너뛰고. 건너뛰었네요. 저 지금 제가 정신이 가다가 있어서. 어제 약sul 많이 하셨어요. 네. 회식이 다시 재개가 되는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쪽 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JV를 많이 맺고 들어가죠. 해외 기업들 같은 북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드나 뭐 GM 이런 쪽하고 전부 다 JV를 맺는데 현대차 쪽은 워낙 좀 오랫동안 SK 이노베이션하고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SK 온 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캐파 늘려가는 측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높다 보니까 유력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SK 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현대차 쪽에 있는 북미 쪽 공장하고 좀 바로 옆에 있어요. 단독 네. 공장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둘 다 열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배터리 3사, 2차 전지, 소재, 장비를 토탈해서 최선호주를 조금 꼽아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양극재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여전히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첨보하고 나노신소재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첨보와 나노신소재. 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FP가 최근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수혜예요. 그러니까 삼원계도 들어가지만 LFP에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수혜로부터, 그러니까 이 LFP 확대 이슈로부터 좀 벗어난 기업이다라는 측면이 좋고요. 플레이어 자체가 특수리튬염이 거의 2-3개 정도밖에 없어요. 글로벌 플레이어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가에 연동하지 않고 높은 이익률, 18%에서 19% 정도의 이익률이 계속 유지 가능한 기업이고요. 네,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이제 CNT 소재 쪽으로 많이 유망하기 때문에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 프리미엄, 증설 프리미엄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NT면 이제 탄소 나노 튜브. 네, 얘기들이 계속 했는데 뭔가 좀 결과물들이 잘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아직은.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기술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쪽이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신기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나노신소재를 우리 이한나 연구원은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네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이한나 연구원이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